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. 자,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, 두 분은 얼마를 적어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1억 원과 2만 4천 원. 네, 한번 살펴볼까요? 1억 원 어떤 의미입니까? 자, 광고 촬영을 보통 할 때요. CF 찍고 이러는데 정치인들도 광고를 많이 찍거든요. 대선 때도 찍어 보면 대략 편당 제작비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듭니다. 네.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. 네. 그런데 방금 보셨던 영상, 저 영상의 사용 허가만 떨어지면 네. 하셨던 말씀대로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까지 대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와서 그게 바로 접니다. 그때 자연스럽게 제가 나오면 저만 그거 나와가지고. 한마디만 붙이면 그 이상의 CF가 어디 있겠습니까? 김성의 잘해요 방송. 대구시장에서. 예. 대구시장에서만큼은 이게 먹히지 않겠나. 그러면 1억 원 아깝지 않은 그런 비용이다라는 점에서 1억을 책정해봤습니다. 참 잘합니다 방송. 감사합니다. 네. 훌륭하네요. 뭐 솔깃하네요. 기대됩니다. 2만 4천 원. 저는 24,000원 이거 뭐냐면 그냥 그 평범한 만년필 가격인데요. 예.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하셨는데 요거는 글로 쓰셨으면 좋겠다. 자, 너무 뭐 방송이나 공개된 걸로 하지 마시고 네. 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은 책으로 그냥 네. 쓰셔가지고 오래 있다가 네. 출판하셨으면 좋겠다는 책도 생각에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. 또 쓰시죠 뭐. 다 있어야 죄송한데 되죠. 지금 예. 혹시 입을 막으시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네. 국민의힘이 너무 업돼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. 예컨대 저희가 이번에 당선이 됐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의 과오들이나 뭐 탄핵을 받았다라는 사실, 법적인 평가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. 네. 저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정권을 얻었다고 해서 네. 약간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.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탄핵의 댐이 터진 상태죠. 지금 다시 물줄기가 막 굽이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아유, 네. 제가 덩치가 좋으니까 저라도 가서 이렇게 맞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묘하게 다르네요. 아니, 근데 제가 네. 좀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의 판을 흔들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?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. 네. 대구에서는 조금 먹히실 수도 있다고 봐요. 영향력이 있다. 근데 만약에 제가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, 윤석열 당선인과 찍은 사진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네. 저는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 고를 것 같거든요. 아, 대구에서도요? 대구에서도.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거의 99.9% 다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결집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미래 권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한정된 그 타겟된 표심의 영향은 일부는 있겠지만 네.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하자면 이번에 제가 나오시면서 봤던 거 되게 유심히 봤던 게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과연 이분이 선거 기간 중에 메시지를 내는 게 불가능한 상태셨을까. 네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셨다면 지난 대선 말씀하시는 거예요? 대선 이전에라도 어떤 메시지를 내실 수 있으셨는데 네. 자제하신 게 아닌가. 왜냐하면 본인이 나서는 게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탄핵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꼴이라는 거를 네. 본인도 좀 알고 계셔서 너무 그렇게 과도한 활동 안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대구엔 803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는 8080 운동이 있었죠. 대구에서 80%의 투표율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80%의 지지율을 만들어내자. 네. 라는 운동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. 그것이 대구가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자 저력이죠. 네.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까지는 됐지만 뭐 지금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탄핵부터 시작해서 국정농단, 뇌물까지 다 연루됐던 분이잖아요. 네. 그럼 지금부터 이분의 삶의 목표는 건강하게 사시는 거 이상 하시면 안 돼요. 예.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.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글쎄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말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이 아무리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. 저만큼 언론이 가서 관심을 줄 일인가 싶지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도
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매 선거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 네. 관심이 쏠리는 건 사실이니까. 그렇죠.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를 상대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들 예비 후보들 중에 누구에게 좀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을까? 너무 친박 김재원 위원 네. 아닐까요? 그러니까 너무 친박. 사실 그 퇴원하실 때도 보니까 네.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의 갔더라고요. 네, 네. 유심히 예, 봤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권영진 그래서 대구시장도 가시고 했을 텐데 근데 저는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 하나를 완전히 지지 선언을 하시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누구 하나 밀지는 않을 것이다. 후보들이 네. 친해 보이려고 아마 자가 발전하는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. 예상을 해봅니다.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라고 한 대구의 도약이라는 대목이 들어간 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웃겼어요. 그러면 이걸 누가 썼을까? 그러니까 누가 생각했을까를 조금 고민해봤습니다. 예. 뭐 이건 어디까지 저희 뇌피셜이긴 한데 지금 이 수감 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하게 소통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. 네. 예,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대구에서도 도전을 하셨었고 시장에도 도전을 하셨던 분. 유영하 변호사. 예, 유영하 변호사. 네. 유영하 변호사가 혹시 대본 작성에 함께 하신 게 아닐까. 그래서 이 대구의 도약은 본인을 위해서 한 줄 적어 놓은 건 아닐까. 네.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게 접니다. 가 혹시 유영하 변호사가 되지는 않을까.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. 근데 저도 유영하 그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애정이 있으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너무 치열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대단한 공관위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야, 이 궁금증 오늘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홍준표 의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이는 공천 룰 네. 이거를 두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진실 공방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실은 무엇인 것인지 네. 그거를 일단은 좀 밝혀주시죠. 그리고 이게 뭐- 공관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. 일단 뭐 제가 또 이제 아주 무거운 지위를 맡은 또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떨지 마시고요. 궁금해. 천금같이 무겁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, 예. 일단은 그냥 양쪽에서 좀 너무 자기들이 보는 위주로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 사무처에서 만든 안을 이준석 대표가 만든 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.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는 반대하는 안이고 그냥 사무처에서 만든 건데 네. 이걸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라는 식인데 뭐 이런저런 진실 공방이야 있겠지만 네. 양쪽 다 어느 정도 타협해 가는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사무처에서 만든 안도 사무처를 관장하는 게 당대표니까. 그렇죠. 뭐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.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까지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서로 좀 타협하는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저는 이 논쟁에서 제일 얻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다. 왜 그렇죠? 왜요? 굉장히 좋은 노이즈 마케팅인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. 네, 왜냐하면은 저희 당에서 가장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게 이준석 대표랑 홍준표 의원이에요. 예. 둘 다 뭐 입 한마디씩만 열면 막 기사 100개, 기사 1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니까. 그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계속 회자되는 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. 네. 그럼 이 그래서 예. 페널티 어떻게 어떻게 되는 돼요? 거예요? 예. 공관위원님이시니까. 그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공관위 차원에서 뭐 재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아니, 할 거잖아요. 아마 하지 않을까. 윤석열 당선인도 다음 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? 네. 취임식도 초청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먼저 만나게 될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가 좀 이게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누굴 먼저 만나게 될지 골라 주십시오. 그래요? 그래서 문 대통령 먼저 만나요? 그럼요. 지금 0.73%의 차이라는 것은 통합정부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도 굉장히 신경을 써오셨고 지금 뭐 용산 문제로 좀 어그러져 있지만 우리가 전례가 있습니다. 바로 윤석열 당선자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만들었을 때도 울산에 내려가서 한번 의원총회에서 한번 극적인 화해를 했었죠.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다 단일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? 맨 마지막 순간에 소위 말하는 그 윤핵관들 다 물리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매듭 지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회동의 경우에도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죠. 주변에 있는 분들 말씀 듣지 마시고 직접 합시다라고 했고
거기에 윤석열 당선자가 흔쾌하게 응하는 그림을 만들어서 네. 두 분이 화합하는 당선자 간의 이 회합이 좀 먼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최우선의 과제가 될 수도 없고 네.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. 생각합니다. 지금의 감정선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이 보였는데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시고요. 네.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못 만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취임식 때까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라고 하면 네.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진영끼리 끼리끼리 만나고 챙기겠다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주 간발의 차로 이긴 거고 또 계속 말로는 뭐 통합, 협치 이런 얘기를 계속 저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만 먼저 가가지고 만난다. 또 완전히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기 네. 때문에 저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먼저 이 만나야 부분 된다고 좋은 생각이 같네요. 알겠습니다. Stay